아직 안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또 야구 쪽에서 이 MLB 쪽 영화로는 가장 좀 유명한 영화가 아닐까 싶습니다. 바로 꿈의 구장, 필드 오브 드림스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자, 일단 뭐 이 필드 오브 드림스는 지난 2년 동안 메이저리그에서 아예 시리즈 자체를 필드 오브 드림스, 그러니까 꿈의 구장에서 경기를 하는 모습, 일반적인 구장이 아니라 옥수수밭을 밀어서 만든 마치 간이 구장 같은 데서 경기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바로 이 영화에서 비롯이 된 것입니다. 야구 영화의 단골손님이죠. 그리고 나온 영화가 다 좋습니다. 케빈 코스너가 역시 주연을 맡았고요. 레이 리오타, 제임스 얼 존스, 아마 국내에서 목소리로 더 유명할 것 같아요. 그 유명한 스타워즈의 바로 I'm Your Father, 이 목소리의 주인공이 바로 이 제임스 얼 존스란 분이고요. 필 알든 로빈슨 감독이 마이크를 잡고 지휘를 했어요. 이 영화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야구 영화의 명화로 꼽히면서 2017년 미국 의회 영화 박물관에 헌정이 됐습니다. 그 정도로 인정을 받는다는 거죠. 자, 영화의 스토리는 여기 주인공 이름이 레이 킨셀라입니다. 그러니까 그 소설의 원작자를 좀 기리는 뜻이 있다는 거죠. 레이 킨셀라는 바로 아이오와주, 미국에서도 이제 농업이 중심이 된 그런 주인데요. 거기 옥수수 농장주입니다. 근데 아버님, 이 레이 킨셀라의 아버지가 엄청난 야구 광이었었는데 이 아들 레이 킨셀라하고는 사이가 좋지를 못했어요. 이 영화에서 되게 유명한 말이 나옵니다. If you build it, he will come. 네가 지으면 그가 올 것이야. 이런 속삭임이 들립니다. 영화에서 여러 차례. 이제 이게 나중에 제가 왜 어떤 의미의 속삭임인지 제 스토리를 들으시면서 이해를 하실 거예요. 본인의 눈에, 이 주인공이었던 레이 킨셀라의 눈에 환상으로 야구장, 본인의 옥수수밭에 야구장이 보이고 슈리스 조 잭슨이 보이는 거예요. 본인의 눈에만. 그러니까 이것도 약간 판타지 드라마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 속삭임을 들어요. 환청이겠죠. 홀린 듯이 자기 옥수수밭의 일부를 밀어버리고 거기에 혼자서 야구장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아내가 이게 지금 무슨 짓이냐고. 왜냐하면 그때 그 당시 시대 배경상 옥수수 값이 폭락하고 그래서 은행에 대출 받기도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극중에서. 근데 그 아내에게 설명을 해요. 1919년도 블랙삭스 스캔들에 대해서 설명을 쭉 해줍니다. 이 와이프 여기서 보시면 정말 대단한 와이프예요. 남편의 말을 수긍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당신 미쳤어? 이제는 정신병원 갈 때 된 거야? 이런 게 아니라 그 말을 이해를 해요. 자꾸 이제 야구장을 만들었는데 별 상황이 일어나질 않아요. 그래서 본인이 이거 내가 정말 미친 거 아니었나? 이런 상황이 몇 달이 흘렀습니다. 조 잭슨의 아까 말씀 환영이 진짜 실제로 나타나잖아요. 옥수수밭에서 쓱 나타납니다. 나타나면서 여기 있는 레이 킨셀라한테 여기 나 혼자 그만 오는데 야구장을 만들어 놨는데 내가 내 친구들을 데리고 가도 되겠냐라고 물어봐요. 당연히 킨셀라 입장에서는 야구장 만들어 놓고 자기가 내가 뭐 했나 생각하는데 당연히 데려오라고 합니다. 바로 그때 슈리스 잭슨이, 여러분 그 유명하시잖아요. 그때 블랙삭스 스캔들로 추방됐었던 동료 선수들 7명을 다 데리고 나타납니다. 그때 또다시 환청이 들려요. Ease the pain. 고통을 완화시켜줘. 고통에서 해방시켜줘. 이런 또 속삭임이 들려요. 이러면서 본인이 직접 여기와 연관성 있는 누군가를 찾아가야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이때 중요한 단서가 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쓴 사람이 60년대 미국에서 사회운동가였던 테렌스 맨이라는 분이 있어요. 테렌스 맨이 분인데 그분의 저서를 추방하자라고 하면서 그 마을에서도 우리가 이 책을 읽으면 안 된다라고 주민이 모여서 회의까지 하게 되는데, 여러분 혹시 그 유명한 호밀밭의 파수꾼이라는 저서 잘 아시죠? 그리고 그 책은 J.D. 셀린저라는 미스터리한, 정말 이분이 엄청난 그런 정말 필력을 과시하고 자랑하던 분이었는데 호밀밭의 파수꾼을 쓰고 미스터리하게 사라지고 돌아가실 때까지 아주 은둔 생활을 하게 돼요. 여기서 사실 이 말씀드렸던 사회운동가 테렌스 맨의 저서가 바로 호밀밭의 파수꾼을 다룬 것이고,
테런스 맨이라는 저자는 J.D. 셀린저를 얘기하는 거라고 해요. 실제로 본명을 사용할 생각까지 했었다고 합니다. 근데 J.D. 셀린저 측에서 거부하고 만약에 내 이름을 사용하면은 고소하겠다 그래서 테런스 맨이라는 가상의 인물로 바뀌었다고 해요. 이 맨이라는 사람이 바로 이 주인공 킨셀라의 아버지를 언급했었던 사실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이 사람을 찾아갑니다. 왜냐면은 이 맨이라는 분이 브루클린 다저스, LA 다저스의 전신이잖아요. 뉴욕에 있을 때. 브루클린 다저스의 선수가 되는 게 꿈이었었는데 그 꿈을 이루지 못하고 사회운동가가 되고 책을 쓰는 그런 지필가가 됐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맨이란 분을 찾아갑니다. 첸이랑 같이 찾아가는데 결국 여기서 이 킨셀라가 이 맨이란 분을 만나게 돼요. 만나는데 두 사람이 똑같은 꿈을 꿨다는 걸 서로 알게 돼요. 대화를 통해서. 그게 뭐냐면 페네이 파크, 보스턴 레드삭스의 홈구장 페네이 파크에 대한 같은 꿈을 꿨다는 것을 서로 알게 되고 바로 이 보스턴에서 맨을 만나서 페네이 파크를 찾아갑니다. 거기 전광판에 뭐라고 써있냐면 Go to the distance, moonlight, 그레엄이라는 말이 여기 나오게 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해서 그걸 서치를 해보니까 1922년 뉴욕 자이언츠의 문나잇 그레엄이라는 선수가 실제로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문나잇 그레엄이라는 사람을 수배를 하는 겁니다. 찾아갔는데 미네소타에서 이 그레엄이 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찾아갔지만 이분은 이미 세상을 떠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좀 허무하게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누군가 여러분 아시죠? 히치하이크 길에 서서 다 태워주세요. 어떤 젊은 정말 갓 20살이 될 법한 젊은 청년이 히치하이크를 합니다. 주인공인 킨셀라가 차를 세우고 이 사람을 태워줘요. 태워주면서 서로 통성명을 하게 되죠. 이름을 물어보니까 이 사람 이름이 아치 그레엄이다. 그 순간 킨셀라가 알게 되죠. 아, 이 사람이 문나이트 하면은 달빛이잖아요. 별명이었단 말이에요. 야구 선수로서. 본명은 아치 그레엄에서 그레엄이 내 차를 탄 겁니다. 한마디로 유령인 거죠. 그래서 이 친구를 태우고 집에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제가 아까 이 스토리를 소개해드린 초반에 주인공인 레이 킨셀라가 야구광이었던 아버지하고 사이가 안 좋았다고 얘기를 하죠. 어린 시절에 아버지가 야구광이니까 두 사람이 막 캐치볼을 했었는데 그 캐치볼을 끝내게 된 게 14살 때예요. 14살 때 바로 본인이 만났었던 테런스 맨의 그 소설을 읽고 그 저서를 읽고 나는 이제 아버지랑 캐치볼 따위는 안 하겠어. 아버지와의 관계가 더 멀어지기 시작한 거였었거든요. 그런데 자기는 이제 그램이라는 걸 알고 이 선수를 데려와서 그 블랙삭스 스캔들에 연루됐던 선수들 사이에서 같이 뛰게끔 해줘요. 근데 그럼 왜 하필이면 문나이트 그램이니까 왜 이 선수가 여기 나올까? 아까 말씀한 뉴욕 자이언츠 선수 소속이었는데 이 선수가 선수로 등록이 됐습니다만 경기에는 타석에 들어서지 못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한이 됐던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블랙삭스 스캔들에 메이저리그에서 영구 추방된 선수들, 한마디로 한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꿈의 구장에 모이게 되는 거죠. 그레암이 그러면서 본인이 꿈에 그렸던 메이저리그 선수들이 뛰는 구장에서 첫 타석에 들어서게 됩니다. 그때 이제 와이프 눈에도 보이고 본인의 딸의 눈에도 보여요. 세 명이 아무도 없는 관중석, 저기 좀 만들어놨어요. 거기서 이들의 경기를 즐기고 있습니다. 그때 마침 처남이 찾아와요. 처남은 계속해서 너 큰일 난다, 이러다가 너 망한다, 너 이 구장 팔아라. 이 사람 눈에는 처남 눈에는 보이지가 않죠. 너희들 전부 다 단체로 미쳤구나. 말다툼이 벌어지다가 몸싸움이 벌어지게 되고 몸싸움이 그 관중석의 약간 높은 쪽에 앉아있던 킨셀라의 딸이 거기서 떨어지면서 충격으로 숨을 쉬질 않습니다. 어쩔 줄 몰라 하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이때 누구를 보냐면은 젊은 선수 시절로 돌아가서 자기가 선수 생활을 포기했었던 그 한을 다 풀고 있었는데 이분이 나중에 들어서는 의사가 됩니다. 이 사람은 의사였기 때문에 딸을 손봐줄 수 있는 거예요. 치료해줄 수 있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그 꿈의 구장 자체를 벗어나게 되면 현실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이 구장을 벗어납니다. 벗어나서 의사로서 킨셀라의 딸을 치료를 해주고 사라져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보면 판타지적인 얘기인데 이런 판타지적인 얘기가 정말 환상적으로 그려지는 게 아니라 너무 평범한 일상처럼 얘기가 흘러나갑니다.
다 이제 경기가 끝나고 선수들이 옥수수밭으로 사라지는데 한 명의 선수만이 남아 있어요. 그 선수를 보니까 바로 주인공인 킨셀라 아버지였던 거예요. 그 아버지는 젊은 시절의 아버지는 자기의 장성한 아들을 당연히 못 알아보죠. 먼저 다가가서 캐치볼 하시겠냐고 아들이 얘기를 합니다. 두 사람이 캐치볼을 해요. 그때 아버지가 뭐라 그러냐면 여기가 어딥니까? 천국인가요? 하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여기는 천국이 아니에요. 아버지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 듯 모를 듯한 미소를 아버지가 보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누군가의 희생이 있어서 딸의 희생이 아니죠. 자기가 그렇게 그렸던 야구 경기를 다시 하게끔 한 사람이 자기가 다시 현실로 돌아오면서 그 꿈이 벌어지는 걸 알면서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본인을 희생한 거잖아요. 자신의 꿈을. 그런 희생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부터 다른 사람들 눈에도 이들 선수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판타지 드라마입니다. 야구 판타지 드라마예요.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판타지가 판타지스럽지 않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보는 것 같이 잔잔하게 펼쳐지면서 깊은 감동을 주는 그런 영화이기 때문에 이 영화가 시간이 지나도 사랑을 받고 또 메이저리그의 상징적인 되면서 메이저리그가 지난 2년 동안 필드 오브 드림 시리즈를 개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시리즈 당연히 의미가 있어야 되겠죠. 시카고 화이트삭스, 시카고 블랙삭스의 주인공이 됐던 시카고 화이트삭스와 뉴욕 양키스의 경기, 팀 앤더슨의 끝내기 홈런이 나오면서 주인공인 시카고 화이트삭스가 극적인 역전승을 가져오게 되고요. 필드 오브 드림스는 정말 명화고요. 이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일반적으로 주는 메시지를 제가 감히 말씀드리자면은 이 사람이 좀 비현실적이라도 그 꿈을 쫓고 포기하지 않고 노력을 하는 과정 이러면서 꿈이 이루어지는 장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꿈의 구장 필드 오브 드림스란 제목이 맞아 떨어지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야구 영화의 명화입니다. 필드 오브 드림스 꼭 보십시오.